이야기해보지 않을 수 없는 펭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펭수는 아시다시피 남극팽에 빼어날 숫자를 쓰는 펭귄 캐릭터예요. 책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키워드는 표지에서도 보여지듯이 안티꼰대, 젠더 뉴트럴, 느슨한 연대, 바지 포지티브, 서스테이너블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안티꼰대와 젠더 뉴트럴, 서스테이너블에 관한 고민은 여전히 관심사이기도 하죠. 먼저 책을 열어보시면 펭수의 프로필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펭수가 경험한 것, 그리고 펭수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펭수 신드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1년이 조금 넘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신드롬을 일궜는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펭수 신드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웰컴 실내어로 출시된 펭수 슬리퍼를 사무실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짜잔! 펭수의 인기를 분석해보면 침묵해야만 했던 구조적 억압에 대한 사이다 같은 시원한 발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코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은 날카로운 분석이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책 표지에 나열된 키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대의 요구에는 부응하고 있지만 내용 분석에 치중하기보다 또 다른 예시들을 나열하고 있어서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 감안해서 읽으셨으면 합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파트 7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펭수의 세계관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번째 소제목에서는 펭수는 무례한 캐릭터인가 사이다 캐릭터인가 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카카오 라이언을 등장시켜서 펭수와 비교하고 있어요. 기존 캐릭터들은 말이 별로 없죠. 아니, 아예 없죠. 과묵함이 캐릭터를 형성하는 하나의 성격으로 자리한다면 펭수는 말 많고 자기 주장은 강한 캐릭터로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캐릭터는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거부감이 들만도 한데요. 펭수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나이에 따른 이유계, 지위에 따른 억압, 쉽게 넘어섭니다. 일단 펭귄이라는 설정 자체가 인간과 다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상식으로 통하던 인간 사회의 규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포지션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요. 펭귄 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어린 나이로 보여지는 열설이라는 설정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리고 펭수는 결혼을 왜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제 사생활입니다 라고 응수하고 다 너 잘 되라는 소리야 라는 말에는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합니다. 이 지점은 변화한 시대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우리는 어리다는 이유로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선대의 가치관은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답답한 상황을 참고 견뎌야 했고요. 그리고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착한 사람으로 비춰졌고 사회에서는 영공서열에 의한 순번을 무난히 탈 수 있었으니까요. 펭수는 이런 답답함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대응을 하는데요. 꼰대 가라사대를 그 자리에서 맞받아치며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가 알게 하죠. 펭수의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앞의 내용들은 책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단순히 하나의 캐릭터가 상품으로 평가되기에는 펭수는 간단한 캐릭터가 아닌 거죠.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지점들을 명확히 짚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펭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느슨한 연대와도 연관되어지는데요. 펭귄은 포식자로부터 안전을 위해 집단 무리 생활을 하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가지는 연대의 끈끈함과도 유사한 지점이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펭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안착할 수 있는 사회에서 과감히 벗어나 EBS 소품실이라는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온전히 자신의 꿈을 위해 나아가는 의지 강한 캐릭터죠. 이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공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 끈끈함으로부터 청탁, 부정입시, 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죠. 호련단신 꿈을 쫓아 한국에 온 펭수에게 이런 공정치 못한 이면은 할 말 많아지겠죠. 불공정한 기회는 펭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펭수도 우리도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펭수가 인기를 끌 수 있도록 만든 요인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데요.
만연한 불공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팽수의 꿈을 응원하며 감정이입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지도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사회 속에서 무모해 보이는 팽수의 도전은 희망을 갖게 하는데요. 더불어 사장 이름을 부르면서 큰소리치는 배짱 있는 팽수의 당당함에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 사회는 개인이 하나의 구성원으로 존중되기보다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로서의 역할을 더 강요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끈끈함을 위해 향후에 집안의 몇 대손, 사돈의 팔촌, 동기동창 등 얽히고 설킴의 문화를 통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관계를 만들어 왔죠. 그러나 이제는 개체로서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서 존중되길 바라는 시대로 변화했죠. 팽수는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책에서 알 수 없는 팽수의 성별을 단순히 젠더 뉴트럴로 다루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팽수라는 캐릭터는 이 부분은 물론 젠더 뉴트럴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되어지던 기존의 사고 과정을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사회로의 이행을 바라는 요구를 반영해 알 수 없는 성별로 잡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나누어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늘 따랐고요. 하지만 세상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절대자가 있던가요? 있다 손치더라도 잠시 위임되거나 위탁되었을 뿐이죠. 이런 시대의 트렌드를 품고 태어난 팽수는 인기가 주춤하기는 하지만 팽수는 팽수죠. 다시 주목받을 거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서스테이너블을 위해 팽수의 고양 지키기 노력이 꾸준히 있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팽수가 소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쳐요. 그리고 도래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 가상과 현실을 오가며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 최초의 캐릭터로 곁에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화두를 팽수는 살아 움직이는 형태로 유쾌하게 풀어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일에 연락하면 지옥 갑니다라는 명언의 팽수는 황제 펭귄일까요? 아델리 펭귄일까요? 책에서는